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사망자가 최소 83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 270여 명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최혜병 특검이 오늘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8명을 재판에 넘긴 이명현 특별검사가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전 연인 50대 김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 홍콩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망자가 최소 83명으로 늘었습니다. 77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조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외벽. 모든 것이 불탄 건물 사이로 소방관들이 이틀째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틀 사이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잔불이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 참사에 따른 사망자가 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现在心情想死的心情都有，看到这样也帮不了手，有什么办法呢？ 급하게 대피한 주민들은 담요 하나만을 몸에 두른 채 아직 실종 상태인 이웃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因為聽到琴晚都好多自己嘅朋友啦，朋友嘅朋友啦，好多都住喺裏面嘅。 홍콩 초고층 아파트 단지 웡푸코트에서 번진 불은 화재가 발생한 지 27시간이 지난 뒤에야 진압됐습니다. 앞서 홍콩 소방당국은 주민 279명이 실종 상태라 밝혔는데 추가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We endeavor to effect forcible entry to all the units of the 7 blocks concerned, so as to ensure that there are no other possible casualties. 홍콩 경찰은 아파트 공사를 맡은 건설사 임직원 3명을 체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최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이번 불은 홍콩 소방당국조차 이례적으로 빠르게 번졌다고 했을 만큼 삽시간에 확산했습니다. 홍콩 건물 건축 보수에 자주 사용되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임시 구조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닭장을 연상케 하는 좁은 건물 간격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맨 앞동에서 시작한 불이 빠른 속도로 건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바람을 타고 불티가 날리더니 불과 40분 만에 7개 동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한 발짝 너비로 촘촘히 건물을 싸고 있는 대나무 비계가 불을 전달하는 통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비계는 건물 외벽에 설치해 작업자의 이동을 돕는 구조물. 홍콩에선 약 1000년 전부터 대나무 비계를 썼는데 철제보다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나무가 인화성이 강해 불이 잘 붙는 것은 물론 빠르게 번지게 한다는 겁니다. 홍콩 정부에서도 올 3월부터는 금속 비계를 50% 이상 최소한 사용해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른바 닭장식 아파트로 불리는 홍콩 특유의 아파트 구조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역시 건물 간격이 좁은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불씨가 옆동으로 쉽게 옮겨 붙는 겁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됐던 가연성 소재도 원인이 됐습니다. 係發現建築物喺嘅外牆係有一啲安裝咗嘅保護網啦、保護膜啦、防水帆布、塑膠布，係懷疑咧係未符合呢個防火嘅標準。 꾸준한 참사 가능성 제기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77년 만에 최악의 화재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최혜병 특검이 오늘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은 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혜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던 겁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8명을 재판에 넘긴 최혜병 특검은 오늘 150일에 걸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마치는 최혜병 특검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아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를 인권위가 기각했다는 의혹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회 허위 증언 처분 결과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내일부터 30명 안팎의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고 이번 주말 사무실 이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 동의를 요청하자 국민의힘에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상 발언에 나선 체포 동의안의 당사자 추경호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특검의 구속영장은 악의적 창작이라고 비판하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발언 후 퇴장하는 추 의원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떠났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체포동의안은 166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추 의원은 다음 달 초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일 심사가 이뤄지면 계엄 1년이 되는 3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12월 국회 정국이 더욱 요동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면서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 몰락의 트리거, 즉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노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말살, 정치 탄압, 정치 특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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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구속영장이 부당하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곳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회 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야당 지도자를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뿐입니다. 민주당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당 말살, 일당 독재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는 이 천인공날 막무가내 작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결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그냥 지나가세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 규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진실은 외면하고 추경호 감싸기에는 앞장서는 모습, 이것이 과연 공당의 책임있고 성숙한 정치 태도입니까? 그러면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까지 몰아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MBN 취재 결과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피 신청은 재판에서 따져볼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본인이 연관됐을 수도 있는 재판에 대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조희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하자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당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기피 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개 반발한 겁니다. 또 소송 진행이 정지되는 이상 검사들이 퇴정했다 해도 재판이 방해될 리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내용상으로 관련된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리면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받고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지적한 겁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도 주요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고 술을 샀다고 지목된 쌍방울지검만 채택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하는 일은 본인 사건 개입이 아니냐며 검사들을 감찰하는 건 위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와 같이 검찰 내부에서 연쇄적인 공개 반발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놓고 정치권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공범을 위해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검사들이 스스로 법 위의 존재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 위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보조를 맞춰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감찰을 지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는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는 겁니다.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도 여야 공방은 거셌습니다. 검찰을 갖다가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까지 나오며 수사기관 외압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근신 10일이란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인데요.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계엄버스를 탔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김상환 준장에 대해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하지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엄정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법무실장인 김준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시는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보다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징계를 두고 군인권센터도 국방부 차원의 제19 감싸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벌써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지난 20일 6년 7개월 만에 일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저지했다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1,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검찰 구형량에 모두 못 미치면서 항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검찰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건 아쉽다면서도 6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국민이 평가할 것이고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인데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는 벌써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사퇴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검찰이 반발했던 점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 3대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고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항소에 이어 패스트트랙 항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검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오늘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재병 지휘를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오늘 임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7년째를 맞이한 구세군 자선냄비는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충무공 탄신 48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내년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에는 난중일기 친필본을 포함해 이순신 종가가 보관해온 국보와 보물 등 유물 369점이 총출동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며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은 그제 서울경찰청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의원은 회식 자리에서 A씨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장 의원은 MBN에 A씨가 지난해 최초 진술에선 아무 일 없었다고 했다며 지금 와서 고소한 건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와 무고,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MBN 보도 이후에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의 신분을 밝혀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경찰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MBN 보도 이후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진상을 파악하라며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한 겁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 대표가 경위와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장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대책 TF를 만들라며 꼬집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서울시장 오세훈 TF가 아니라 장경태 대책 TF나 만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이 국회 취재진에게 한 해명을 두고도 뒷말이 오갔습니다. 작년에 취재했다가 필요한 사건인데 오히려 그 여성 비서관이 이 건이 보도가 될 경우에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해당 발언에 대해 고소인 측은 MBN 취재진에게 고소인 신분 관련 발언인 만큼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연인인 50대 남성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 차량이 어두운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2분 뒤 차량은 보이지 않고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50대 남성 김모 씨가 전 연인의 차량을 호수에 빠뜨리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차량 주인인 여성은 어제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지 44일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식당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김 씨는 폭행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데리고 나가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차량을 충주호에 빠뜨린 사실 등을 추궁받자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며 끝내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이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훔치려는 고의성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선고 전부터 취재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 벌금 5만 원의 유죄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관행적으로 냉장고에 간식을 먹어왔다는 39명의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피고인 측은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피고인도 되게 고마워하는데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부분들이.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인 피고인은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2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고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도 면하게 됐습니다.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를 되었던 것은 전 국민에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기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가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이번 선고에 대해 판결문을 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만취한 30대 남성이 아버지 뻘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차 밖으로 밀쳐내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안전벨트도 풀지 못한 60대 대리기사는 차에 매달려 1km 넘게 끌려갔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운전석이 열려있고 삐져나와 있는 발이 보입니다. 차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듯하더니 운전석에 앉은 남성 모자가 밖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뒤 차량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운전자는 밖에 매달려 있고 붉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은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내달립니다. 지난 14일 새벽 1시쯤 대전 유성구 탐립동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60대 대리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채 달리는 모습입니다. A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B씨를 매단 채로 1.5km나 내달렸고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두개골 자체가 훼손이 됐고 차지골절,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송됐을 때부터 코마 상태셨고요. 만취 상태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자고 했습니다. B씨는 4만 원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A씨 폭행에 이어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전남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직원이 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영상이 퍼지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님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이어가자 직원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하는데요. 영상을 올린 제보자는 이 직원이 매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가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손님이 따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안전 때문에 그런 건데 항의할 일인가, 서비스직이 화풀이 대상이냐, 아이 다쳤으면 직원 탓할 거 아니냐 등의 댓글이 이어지며 분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누리꾼은 본사 고객 만족실에 문의해 피해 직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본사 측에선 재차 문의를 한 고객에 대한 1:1 답변일 뿐이라며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철가방 요리사로 출연했던 임태훈 셰프의 안타까운 가족사가 공개됐습니다. 할머니가 그 고원에 있는 저희 형제를 걷어주셨고 93년도부터 쭉 같이 살아왔어요.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이 시래기를 이제 바닥에 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주워 오셔서 알리셔서 항상 반찬을 내주셨죠. 손주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할머니. 8년 전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최근 부쩍 기력이 약해지셨다는데요. 다만 손주인 임태훈 씨가 내가 효도를 더 해야 되니 오래 살아달라라고 부탁하자 200살까지 살겠다라고 답변해 뭉클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할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 등 응원을 보냈습니다. 의료대란을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더 늘려야 한다는 지시 한마디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대 증원 규모가 복지부 원안보다 4배나 많게 늘어난 겁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원안은 이보다 훨씬 적은 연간 500명씩 6년 동안 총 3,000명을 증원하는 안이었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증원 계획이 늘어 연간 2,000명씩 5년 동안 10,000명을 늘리는 증원안이 채택된 겁니다.
감사원은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가 핵심 근거로 활용한 부족 의사 수 계산에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의료연한 협의체 협의와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역술인 개입 가능성과 4월 총선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통보 조치를, 교육부 장관에게는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 근거도 없이 나온 의대 증원 정책으로 1년이 넘게 의료 대란을 겪은 우리는 불편과 분노는 물론 참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의료 현장을 찾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은미 기자입니다. 작년 2월 의사 가운을 벗고 병원 문을 나선 전공의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나자 대형 병원은 사실상 마비가 됐습니다. 급성 퇴행하니까 의사가 안 가죠. 지금 119 타고 빈자리 어디 있나. 119 그거 알아보네. 불렀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의료는 전례 없는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의사 수가 30% 이상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의사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지방병원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치료해줄 의사를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까지 잇따랐습니다. 저번에 응급실에서 죽어나갔더라. 대기하고 있다. 하얀 천으로 그 침대 가려가지고 나갔더라.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 친 거예요. 의사가 없어. 그런 것들을 잘못된 거죠. 대통령 잘못된 거예요. 의사협회는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들이 감사원 감사로 사실로 확인됐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당사자였던 보건복지부도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의대 정원 결정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충분한 수기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어제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에 합병된다고 공식화했죠. 그런데 첫날부터 수백억 원대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늑장 공지 논란까지 번지면서 합병 심사를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신용수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어제 네이버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에 합병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고 시너지를 낸다면 기술력, 신뢰, 고객 기반 모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첫날부터 업비트에서 해킹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7일 이후 정확히 6년 만의 일로 피해 규모만 445억 원에 달합니다. 해킹이 감지된 건 어제 새벽 4시 42분, 점검을 이유로 입출금을 막은 건 오전 8시 55분입니다. 하지만 두나무는 낮 12시 33분에서야 피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네이버와의 공동 기자간담회는 그 사이 진행됐는데 이를 의식해 늑장 공지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 측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도 회원 자산에 피해가 없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킹과 전산 사고에 대비해 업비트가 마련한 준비금은 지난 3분기 공시 기준 670억 원입니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승인 심사를 앞두고 해킹 피해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월 이용자가 4,800만 명에 이르는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새 요금제를 내놓습니다. 요금도 세계 최저 수준이고 오프라인 저장 등 각종 혜택까지 담았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을 끼워서 비싸게 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해서 백기를 든 겁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금제 가입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면 광고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영상을 시청하다 다른 앱을 실행하면 재생 중이던 콘텐츠는 일시 정지됩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 14,900원을 내고 광고가 제거된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제를 이용하면 원하지 않아도 음악 서비스까지 가입해야 해 끼워 팔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월 8,500원짜리 요금제가 신규 출시됩니다. 구글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내놓는 프리미엄 라이트는 가격 비율은 해외 동종 상품 대비 최저인데 혜택은 더 많습니다. 광고가 사라지고 다른 앱을 켜도 재생이 유지되며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추가됩니다. 끼워 팔기 비판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구글은 백기를 들었고 이러한 시정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조사와 동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나 기능은 해외에 비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해야 한다. 구글은 또 새 요금제를 적어도 1년간은 인상하지 않고 요금을 올려도 4년 동안은 해외 대비 최저 가격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먼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법한 새끼 동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 같기도 족제비 같기도 한 독특한 외모가 인상적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나무를 오르는 작은 동물. 고양이 같기도 하고 소형 퓨마 같기도 하죠. 지난 7월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태어난 포사 새끼들입니다. 깜찍한 생김새와 달리 아프리카 동쪽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선 가장 큰 육식동물이라죠. 다 커도 70cm에서 80cm, 몸무게는 5kg에서 8kg 정도인데 여우 원숭이 같은 중소형 동물을 사냥해 잡아먹는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선 천적이 없을 정도지만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야생 개체 수가 2,50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고요. 전문가들은 새끼 포사들이 개체군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네요. 미국 도심의 한 호텔에 난데없이 야생동물이 나타났습니다. 하필 높은 난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였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호텔 난간에 코요테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듯 꼬리를 말아 넣었네요. 호텔 주차장에 들어갔다 움직이는 차에 놀라 도망갔는데 하필 높은 난간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반 걱정 반으로 코요테를 지켜보고 구조대까지 출동했는데요. 다행히 주차장으로 다시 뛰어내려 스스로 탈출하곤 달아났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이 도심에 등장한 이유, 먹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먹이가 되는 건데요. 복잡한 도심에서 다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행사에는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존재라 올해 특별히 초대받았다는데요. 설렘 가득한 현장 분위기 느껴볼까요? 바람을 불어넣자 점점 살아나는 거대 캐릭터 풍선들. 미국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올해 벌써 99회째인데 전국으로 생중계될 정도로 인기라죠. 그런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의 더피가 퍼레이드의 일원으로 등장한 겁니다. 18.3m, 그야말로 초대형인데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설레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화가 우송헌, 김영삼 작가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지조와 세속을 초월한 고결한 삶과 매화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남도 민요에 맞춰 거침없이 춤을 추는 붓은 선비 정신과 자연의 조화를 풀어냅니다. 수묵, 서예, 회화를 넘나들며 한국 전통 미학을 현대적으로 확장해온 김영삼 작가는 형상보다 기운과 여백, 정신의 울림을 중시합니다. 오랜 세월 매화와 더불어 사유해온 작가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 정신과 예술의 교감을 담은 신작을 선보입니다. 2014년 첫 매화전 후 전국의 명매를 찾아다니며 한평생 매화의 정신과
먹의 철학을 빚는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의 뿌리에서 피어난 응축된 현대적 수묵의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매화를 제가 거의 20년은 사생을 한 것 같은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아우르고 대동세상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는 듯한 그 매화에서 큰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깊이 있는 해석과 폭넓은 성량, 마포문화재단 상주음악가 박주성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M클래식 축제의 피날레 무대에 오릅니다. 2021년 한국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오페라 극장 영 아티스트로 발탁된 박주성은 크리스티안 틸레만, 야판 치데벳, 필립 요르단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리사이틀은 박주성이 본인의 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곡들로 직접 구성했는데 슈베르트의 가곡과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옐리아의 발췌곡, 독일, 오스트리아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인 휴고 볼프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곡으로 채워집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제는 위조 명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조립 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설명서만 따라하면 4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거뜬히 만들 수 있다고 유혹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밀리에 회원을 모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90평짜리 창고 문을 열자 명품 로고가 찍힌 원단이 가득합니다. 상자엔 소비자 스스로 가방을 만들도록 위조 원단과 재료가 한 봉지씩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만 팔아서는 실제 DIY,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른바 명품 조립 키트를 만들어 팔던 일당 3명이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정품가 기준 20억 원어치입니다. 에르메스 가방의 위조 조립 키트입니다. 정품일 경우 4천만 원에 달하지만 일당은 이 키트를 성인 여성 회원에게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인 여성에게만 팔았고 설명서에 암호를 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한편 제작 설명서에는 도면, 봉제 순서, 로고 위치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조립 키트 구매 시 제공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취미 활동인 것처럼 단속망을 피했지만 키트를 직접 구매한 여성 수사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키트는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구매도 좀 부추기고 이런 기회 다시는 없다는 말로 조금 현혹시키는. 위조 명품 조립 키트를 만들어 팔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 아침보다 5에서 7도가량 낮은데요. 현재 서울이 영하 1.1도, 고성 향로봉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기온이 올라서 예년보다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12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 겨울 추위가 찾아와 수요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 어제 내린 비나 눈이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이 영하 2.5도, 대전 0.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전이 9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일요일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